네, 일단 많은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배우님을 제외하고는 얼굴이 다들 낯서실 테니까 어떤 작품에서 무슨 역할 맡았는지 간단하게 인사말부터 드리면서 GV를 한 30분 정도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교적 얼굴이 익숙한 맨 왼쪽에 배우님부터 소개를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에이트에서 꿈을 만드는 종수 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에이트에서 촬영 맡은 최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에이트에서 연출과 각본을 맡은 박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벽한 감상에서 백설 역을 맡은 김인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완벽한 감상에서 감독 각본을 맡은 임정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완벽한 감상에서 두수 역할을 맡은 김다우씨입니다. 네, 오늘 지금 30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진행하는 이투데이 박보 기자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영화제 매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인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 30분 정도의 시간은 앞에 계신 우리 창작자 여러분, 배우 여러분에게 직접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도 영화의 해석을 찾을 리가 만무하죠. 이제 막 공개되는 작품들이니까요. 직접 보고 궁금하셨던 거, 감독님 이 장면에서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이거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우님 그 장면 연기할 때 NG는 많이 안 났나요? 한 번에 촬영됐나요? 등등 궁금한 거 모두 여쭤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일단 작품별로 몇 가지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질문 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간 다음에 여러분에게 마이크 드릴 테니 마음속에 질문 준비하고 계셨다가 이따가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독님 두 분께 먼저 공통 질문 드리는 게 좋겠죠. 이 작품 처음에 어떻게 각각 시작하게 되셨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서 관객들하고 공유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셨는지 그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감상 제 옆에 계신 감독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조금 영화관 안에서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금 구상을 해보자 라고 먼저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를 좀 찾아서 이야기에 좀 녹여볼 수 있지 않을까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든 생각은 약간 제가 이게 2013년부터 영화를 좀 시작을 했는데 약간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이제는 조금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링 위에서 조금 내려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거를 어떻게 이야기에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링 위에 올라가 보지도 않았던 두수가 약간 이제 좀 포기해야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그래야 그게 오히려 얘한테는 조금 행복한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포기해야 될 때 아닌가, 내려와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만드셨는데 영화제에 초청이 되셨으니 기분이 어떠실지 한번 간단히 여쭤보고 다음 질문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포기해야 될 때 좀 초청해 주셔서 한 번 더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셨고요. 이따가 마저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드림메이터 감독님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매년 한 편씩은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드림에이터를 만들었던 이제 2023년에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제작 지원도 운 좋게 되게 받게 되고 또 하필이면 통장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좀 규모를 키워볼까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SF 장르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이제
SF 장르로 이렇게 온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러면 이제 좀 내 머릿속에 있는 진짜 SF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담감이 좀 컸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계속 악몽을 많이 꿨고 어떤 소재를 SF화 시킬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제 이게 너무 부담되고 악몽도 많이 꾸니까 이걸 한번 소재를 해보자 이렇게 영화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가족에 관한 영화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저의 세상이 가족이 가장 큰 세상인 것 같아요. 현재 옛날부터. 그래서 그런 악몽과 가족의 이야기를 좀 합쳐서 이번에 드림이터라는 영화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배우님들한테도 짧게 질문 한 번씩 드리고 목소리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역할 맡게 될 때 어떤 점이 좀 요거는 매력적이네, 내가 연기해보면 재밌겠다 뭐라고 생각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감독님이 하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 없었다라든가 배우님들의 출연에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그 비하인드도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의견들 혹은 당시의 생각들 그런 거 한 번씩 여쭤보면서 이야기 풀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2년 전에 님과 함께 디스크라는 작품을 봤었고요. 저희 감독님이 좀 좋게 봐주셨고 그리고 저희 정수지 감독님의 양생의 작전 하셨을 때 스텝으로 참여하셨을 때 그때 이제 인연이 돼서 저희 감독님께 부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됐고 촬영 내내 그냥 되게 저희 스태프들 분들 많으신데 그때 기억이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되게 재밌었고 저는 약간 좀 심각한데 저는 그냥 농담 따먹기 하면서 계속 그렇게 촬영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고 이 역할을 할 때 감독님이 원하는 바가 좀 확고하게 있어서 최대한 그걸 좀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 금요일날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셔서 그러고 보니 님과 함께 디스코 2년 전인가요? 제가 GV를 했던 것도 같은데 혹시 보신 관객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때도 생각해보니 그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그 요양보호하는 선생님 사이에 뭐 그런 옥신각신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감독님 말씀처럼 가족 얘기를 다뤘던 작품이라서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제 드림메이터 팀한테도 배우 두 분께 같은 질문 드려볼 텐데요.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완벽한 감상팀이고요. 네. 우선 우리 정석 감독님을 통해서는 오디션을 통해서 만났고 근데 이제 전화를 그때 주셨어요. 전화를 주셨는데 정말 많은 배우분들도 봤지만 진짜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때 되게 많이 배우로서 지쳐 있었는데 그렇게 응원을 주시니까 감독님이랑 좋은 작품 꼭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저희 팀도 지금 우리 스태프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 너무 가족 같고 그리고 또 상대 배우였던 우리 민재 배우랑도 안면이 있던 사이라 되게 어색하지 않고 그냥 왜 치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요, 웃음소리. 그렇게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숙 감독님 스타일이 되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제 연기적으로도 되게 같이 뭔가 토론도 많이 하고 굉장히 인물을 집요하게 되게 질문도 많이 던지셨는데 그게 뭐 힘들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이 두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작품이고 그리고 행복한 현장이었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같은 학교를 다녀서 정석 감독님을 학교에서 미팅에서 뵀는데요. 그 인사 나누고 나서 감독님이 연락이 먼저 오셔서 이제 같이 해보자 해서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너무 진심으로 저한테 다가와 주신 게 느껴졌고 아니어도 했겠지만 그리고 시나리오를 봤는데 감독님 딱 봐도 그냥 두수가 감독님 아니에요? 약간 감독님 꿈이 묻어있고 시나리오에도 성격처럼 진심이 담겨있길래 저도 너무 같이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백설이라는 역할도
시각장애인의 제가 배우로서 도전을 꼭 해보고 싶었던 역할이었고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스태프분들이랑 다들 저희도 안면이 있는 사이라 너무 한더위에 정말 더웠는데 안 나온 씬도 있어요. 뒤에 밖에서 모기 얼굴에 붙여가면서 찍은 씬도 있는데 그런 힘든 4일 동안 4회차 동안 너무 다들 계속 웃으면서 정말 웃음을 잃지 않고 좋은 현장에서 좋은 분위기로 작업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추억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를 안 들어본 우리 촬영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인사의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 좀 더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촬영 감독님이 이제 지금 무대 올라오는 건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분이 뭐 하시는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카메라를 잡으신 분이죠. 오늘 이곳에 올라와서 GV 하시게 된 소감도 궁금하고요. 현장에서의 재밌었던 기억 같은 거 있으셨으면 하나 나눠주셔도 관객분들과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네, 저는 맨날 그 카메라 뒤에만 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온 게 너무 낯설어가지고 오늘 GV를 해야 되는 거를 오늘 그 점심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승범이랑은 여러 작품 많이 했었는데 이번 작품 찍을 때 승범이가 제가 처음에 어떻게 찍고 싶냐 그러니까 낮신을 낮이 아닌 것처럼 찍어달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낮인지 밤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백야 현상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 그래서 그런 어떤 고민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많이 재밌는 것들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여러분한테 먼저 마이크 드릴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화 보면서 궁금한 거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손 들어서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기 맨 뒤에 계신 관객분께 바로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완벽한 감상에서 중간에 영화를 틀어주시는데 제목이 선샤인이잖아요. 왜 선샤인이고 왜 영화가 폭파될 때 감자를 심자고 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왜 심는 게 왜 하필 감자인지. 사실 감자를 사실 이제 보통 영화 하는 사람들끼리 사실 이 나이대 되면 사실 배우고 있는 동기들이 이 작품 유작이다라는 말을 꽤 많이 해요. 그러면 옛날에 20대 초에는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은 절대 안 하고요. 약간 이제 포기한다 그러면 이제 영화 안 하면 나중에 혹시 뭐 나랑 같이 약간 뭐라도 할래? 이런 게 조금 습관이 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보통 다른 스태프들하고도 나랑 나중에 강원도 가서 감자나 심자 이런 말들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에서 그래? 그냥 그대로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선샤인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원 들어와가지고 찍은 영화가 사실 선샤인이라는 이제 킬빌을 좀 모티브로 한 영화였는데요. 그 이제 배우님 계실 때 이제 약간 그 영화를 이제 사실 거기서 가져와도 상관이 없겠다. 그게 이제 제 영화고 약간 어떻게 보면 다른 영화가 될 수도 있는데 약간 제가 이 영화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고 좀 더 애정을 가질 수 있고 약간 배우도 여기에 몰입하지만 감독도 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제 영화를 직접적으로 갖고 오는 게 이 영화에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고 약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무너지는데 선샤인이라는 제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 인물한테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비극일 수 있어도 저는 그게 약간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선샤인이라는 제목을 띄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킬빌 말씀하셔서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킬빌 정말 획기적인 액션이고 이 장르는 누아르를 표방한다고 저는 느끼는데 감독님 이런 장르 영화를 매우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작품들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레퍼런스라고까지 하지 않아도 평소에 내가 내 작품에 좀 이런 세계관이 녹아있다라든가 이런 것들 선호했다라는 취향도 공유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약간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장르적인 감독이 되는 거를 추구하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만들 때 보면 판타지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만드는 거 보면 판타지스러운 순간들이 항상 들어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영화에서 줄 수 있는 조금 저만의 환상적인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영화를 만들 때 보면 항상 판타지스러운 장르가 접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맨 앞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 드림메이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주사를 한번 맞았잖아요. 그게 주사를 맞으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 주인공이 이제 더 이상 악몽을 안 꿀 거라고 혹시 감독님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그만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도 뭔가가 심어져 있으면 그거를 이제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지 그런 설정 같은 게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이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게 될까? 그런 질문들 그런 떠올라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그 주사는 그 따끔이라는 그 표현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주사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제 실제로는 이제 막 망치 때리고 이런 좀 뇌과에 가까운 실험을 받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좀 심어서 있어서 앞으로도 악몽을 꾸기보다는 저는 주인공이 약간 이 미로 같은 꿈 같은 그리고 뭐가 현실인지 모르는 이 현실에서 영화가 끝나도 벗어나지 못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고 보여줌으로써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감독님한테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영화를 다 보면 엔딩 크레딧 마지막에 혹시 좀 자세히 보시나요? 저는 거기에서 재밌는 정보를 많이 발견하곤 하는데 이 작품에서 제작 지원에 휴 메디컬이라는 재밌는 회사 이름을 봤어요. 사실 이 작품을 여기 오기 전에 미리 스크리너로 봤기 때문에 뭐 하는 회사지? 궁금해서 검색해봤더니 의료기기 제작 업체? 혹은 뭐 그런 기기 업체입니다. 어떻게 제작 지원 받으셨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그럼 이 감독님들이 영화를 만들 때 제작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죠. 제가 무슨 영화를 만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촬영을 하고 이런 내용인데 어찌저찌 해서 다 설명을 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건데 어떻게 성사된 만남인지 상당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작중에 이제 랩이라는 꿈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치를 어떻게 구현을 할까를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세계관에서는 좀 주류 콘텐츠라는 설정이 있다 보니까 좀 되게 세련되고 매끄러운 디자인의 기계를 찾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직접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미술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게 제작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 그 대중적인 그 디자인 감각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뇌 관련 의료기기를